구양극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홍칠공이 동굴 입구에 서서 차가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다. 구양극은 예전에 왕중양이 죽은 척하고 관에 들어가 있다가 구양봉을 기습하여 한마공을 깨뜨린 걸 알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혼비백산했다. 늙은 거지가 죽은 척했던 모양이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구양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저 장난을 좀 친 것뿐 절대 다른 의도는 없었으니 노여워 마십시오. 그러자 홍칠공이 싸늘하게 말했다.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 어서 빨리 혈도를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그 말에 구양극은 급히 황룡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홍칠공은 더욱 목소리를 깔고 엄포를 놨다. 한 번만 더 동굴 안으로 들어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 알았으면 어서 꺼져라. 그 말에 구양극은 살았다 싶어 얼른 주랭랑을 쳤다. 구양극이 사라지자 홍칠공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황룡이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다가가 부축했다. 그러나 홍칠공이 계속해서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워 눈물이 났다. 홍칠공은 울고 있는 황룡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그래도 아직 내 위세가 살아있으니 저놈이 감히 다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평소 기지가 넘쳤던 황룡도 조금 전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가슴이 뛰고 불안해졌다. 황룡은 동굴 안에 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이며 음식을 구해오려면 밖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땐 어쩌면 좋을까 걱정했다. 홍칠공은 황룡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음식을 구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황룡이 고개를 끄덕이자 홍칠공이 말했다. 날 부축해다오. 바닷가로 가서 햇볕을 좀 쬐고 싶구나. 황룡은 금세 홍칠공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좋아했다. 황룡은 홍칠공을 부축해서 천천히 바닷가로 나갔다. 밝은 햇빛 아래 푸른 바다를 바라보노라니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상쾌해졌다. 구양극은 동굴 밖 멀리 바위 위에 서 있다가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더 멀찌감치 도망갔다. 구양극은 두 사람이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멈춰 서서 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황룡은 근심으로 마음이 답답했다. 당분간은 구양극이 홍칠공이 두려워 허튼 짓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머저나 홍칠공의 상태를 눈치챌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당장은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황룡은 홍칠공을 바위에 기대어 앉혀놓고 나뭇가지를 꺾어 낚싯대를 삼고 나무 껍질을 벗겨 길게 꼬아 낚싯줄을 만들었다. 그러곤 갯벌에서 작은 새우며 개를 잡아 미끼로 삼았다. 바닷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오래지 않아 상당히 많은 고기를 잡았다. 황룡은 물고기를 구워 홍칠공과 함께 배불리 먹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홍칠공은 황룡에게 타구봉법의 초식을 하나하나 써보도록 하고 자신은 바위에 기대어 앉아 그때그때 지도를 해주었다. 그렇게 홍칠공과 황룡은 해가 질 때까지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때 구양극은 하루 동안 두 사람의 동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구양극이 보기에 홍칠공은 부상이 심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아 동굴 안으로 들어갈 엄두는 나지 않았다. 다음 날 동굴 밖에서 동태를 살피던 구양극은 황룡이 어디론가 가는 것을 봤다. 그는 홍칠공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 있을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움직였다. 구양극은 발걸음을 가볍게 해 동굴 벽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동굴 안의 동정을 살폈으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 살짝 고개를 내밀고 동굴 안을 살펴보니 홍칠공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공하고 있었다. 햇빛을 비스듬히 받으며 앉아있는 모습이 안색도 나쁘지 않고 부상을 입은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구양극은 홍칠공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홍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홍칠공이 눈을 뜨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구양극은 크게 당황한 척하며 말했다. 황룡이 토끼를 쫓다가 깊은 계곡에 빠졌는데 큰 부상을 입었는지 기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칠공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뭐라는 것이냐? 어서 구해오거라. 그 말을 듣자 구양극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만약 홍칠공이 움직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구하러 갔을 것이다. 구양극은 의기양양하게 동굴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곤 땅에서 짧고 튼튼한 나뭇가지를 주우며 비웃듯 말했다.
언제나 황용은 날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데 제가 뭐하러 구해줍니까? 칠공께서 직접 가서 구해주시지요. 홍칠공은 구양극의 태도를 보고 자신이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홍칠공은 온몸의 기운을 오른팔에 모았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양극과 함께 죽는 길밖에 없었다. 홍칠공은 구양극이 다가오면 있는 힘을 다해 쳐 죽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기를 모으자 등에 상처가 저려오면서 온몸의 뼈가 산산이 부서지듯 아팠다. 그리고 이내 모았던 기가 흩어졌다. 홍칠공은 비열하고 잔인한 웃음을 지으며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구양극을 보며 체념한 듯 긴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한편 그 시각 황용은 은신처로 삼을 만한 곳이 없는지 섬을 살피고 있었다. 만에 하나 구양극에게 들킬까봐 섬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닷가를 따라 걸었다. 그러다 황용은 왼발에 무슨 넝쿨 같은 것이 감기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흙과 돌이 우수수 쏟아졌다. 급히 옆으로 몸을 피해 살펴보니 사방은 모두 큰 나무뿐이었다. 황용은 큰 나무를 등지고 섰다. 어깨에 몇 개의 돌을 맞았지만 다행히 연희갑을 입고 있어 다치지는 않았다. 무슨 일인지 고개를 들어본 황용은 그만 깜짝 놀라 가슴이 쿵쿵 뛰었다. 머리 위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절벽이었다. 절벽 끝으로 작은 산 정도는 되어 보이는 큰 바위가 걸쳐져 있는데 절반은 이미 절벽 끝에 나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좌우로 흔들렸다. 바위 밑에는 넝쿨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조금 전 황용이 밟았던 넝쿨이 바로 바위 밑에 넝쿨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좀 더 제대로 밟았다면 저 바위가 떨어져 내렸을 것이고 그랬다면 황용은 뼈도 못 추렸을 것이다. 그 커다란 바위는 좌우로 흔들리긴 했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황용은 너무 겁이 나 넝쿨이 없는 곳을 골라 조심조심 발을 디디며 멀찍이 물러나서야 겨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절벽 위에 바위를 올려다본 황용은 대자연의 신비에 감탄했다. 황용은 넋이 나가 한참 바라보다가 그만 사부님께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문득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황용은 즉시 몸을 돌려 다시 절벽 밑으로 되돌아가 지세를 잘 살펴봤다. 주변엔 모두 오래된 고목들이 버티고 있어서 아무리 피하려 해도 한 번에 4~5척밖에 뛸 수 없었다. 황용은 아미강자를 꺼내 들고 조심조심 다가가 바위 밑에 있는 넝쿨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넝쿨이 어느 것인지 잘 살핀 후 그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넝쿨을 모두 잘라냈다. 넝쿨을 한 가닥 자를 때마다 황용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그렇게 수십 가닥의 넝쿨을 모두 잘라낸 황용은 그것을 둘둘 말아 마른 건초와 함께 쌓아두어 표지를 삼았다. 황용은 앞뒤를 잘 살펴 정확한 길을 잘 파악한 후에야 동굴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막 동굴 입구에 도착한 순간 뜻밖에도 안에서 구양극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하를 호령하던 홍칠공께서 오늘 제 손에 죽게 됐으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말에 황용은 깜짝 놀랐으나 상황이 너무 다급해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큰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여길 어떻게 찾으셨어요? 서도께서도 함께 오셨네요. 구양극은 동굴 속에서 황용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황약사와 숙부가 함께 이곳에 왔다는 게 이상했다. 구양극은 이내 황용의 의도를 눈치채고 피식 웃었다. 틀림없이 이 거지 영감을 구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날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모양인데 어림없는 수작이지. 하긴 어차피 이 늙은 거지를 죽이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니 한번 속아주는 것도 나쁠 건 없겠지. 구양극은 소매를 떨치며 돌아서 동굴 밖으로 나갔다. 황용이 동굴 밖에 서서 아버지를 외치며 해안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구양극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았으나 역시나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구양극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황용에게 다가갔다. 날 속여서 불러내려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누이가 날 부르는데 내가 안 나올 리 있나? 그러자 황용이 누가 속이냐며 바닷가를 향해 달려갔다. 구양극은 여전히 능글맞게 웃으며 대꾸했다. 얼마든지 도망쳐봐라. 그러곤 황용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황용은 절벽 밑에 도착하기 전에 잡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러나 경공술이 뛰어난 구양극은 순식간에 황용을 따라잡았다.
황용은 얼른 바닷가 쪽으로 방향을 틀어 해안가를 따라 달렸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구양극은 황용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희죽희죽 웃으며 황용을 달래려 했다. 누이, 우리 숨바꼭질이나 할까? 구양극은 황용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 황용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저 앞에 큰 벌레가 있는데 계속 쫓아오면 그 벌레를 시켜 당신을 물게 할 거예요. 그러자 구양극이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바로 그 큰 벌레지. 내가 누이를 물어줄 거야. 그러면서 구양극이 훌쩍 뛰어 황용을 안으려 했다. 그러나 황용은 간드러진 웃음소리를 내며 빠져나가 다시 앞을 향해 달렸다. 이렇게 쫓고 쫓기며 어느덧 절벽 근처까지 왔다. 황용은 최대한 내공을 끌어올려 속도를 올렸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구양극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구양극, 덤벼봐라. 그런데 그 순간 해변가에 사람 모습이 보였다. 그것도 2명이나. 황용은 깜짝 놀랐지만 중요한 순간인지라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넝쿨을 끊어 표시해둔 곳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구양극은 웃으며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황용의 뒤를 쫓았다. 황용이 함정을 파놓았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구양극은 그만 절벽 위 바위 넝쿨과 연결되어 있는 넝쿨 줄기를 힘껏 밟고 말았다. 그것은 바위를 있는 힘껏 잡아당긴 것과 마찬가지였다. 구양극이 쿠궁쿵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 위에서 커다란 바위가 자신을 향해 굴러내려오고 있었다.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굴러떨어지는 기세가 어찌나 강한지 불어오는 바람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혼비백산한 구양극은 급히 뒤로 훌쩍 뛰어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멀리 갈 수가 없었다. 구양극은 큰 나무에 등을 단단히 부딪혀 그만 땅에 넘어지고 말았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나무가 부러지면서 그 조각들이 등에 꽂혔다. 구양극은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이미 바위는 세척 거리에 있었다. 구양극은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자기의 뒷덜미를 잡더니 바깥으로 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쾅 하는 엄청난 굉음이 나더니 눈앞에 흙먼지가 부옇게 일었다. 그 순간 구양극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말았다. 황용은 자신의 계책이 성공한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해 바위가 떨어질 때 일어난 강렬한 바람에 밀려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머리 위로 흙이며 돌들이 우두둑 쏟아지자 황용은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엎드렸다. 한참이 지나 사방이 잠잠해진 후 고개를 들어보니 희뿌연 먼지 속에 2 사람이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니 한 사람은 서독 구양봉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곽정이었다. 황용은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곽정도 뜻밖의 이곳에서 황용을 만나자 놀랍고 반가워 단숨에 달려가 꼭 껴안았다. 2 사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곁에 적이 있다는 사실도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다. 곽정과 구양봉은 불붙은 배 위에서 한참을 싸우다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함께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바다 깊은 곳에 빠른 속도로 흐르는 해류가 있었는데 바다 표면의 해류와 정반대로 흘렀다. 2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해류에 말려들어 배가 가라앉은 곳에서 멀리 밀려나게 되었다. 곽정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보니 황용이 타고 있던 작은 배는 저 멀리 까만 점처럼 보였다. 그때 황용은 한참 바닷속을 헤엄치며 정신없이 곽정을 찾고 있었다. 곽정이 큰 소리로 황용을 불러보았지만 거리도 먼 데다 거센 파도에 가로막혀 소용이 없었다. 한참 애타게 황용을 부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왼발을 확 잡아당기더니 바로 옆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바로 구양봉이었다. 구양봉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았지만 갑자기 바다에 빠지게 되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곽정을 발견한 구양봉은 곽정을 잡고 놓지 않았다. 곽정은 구양봉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2 사람은 바닷속에서 몇 차례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또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수면 위로 2번째 떠올랐을 때 곽정이 말했다. 당신 곁에 있을 테니 일단 좀 놔주시오. 구양봉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둘 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곽정을 놔줬다.
곽정이 팔을 뻗어 구양봉의 겨드랑이를 받쳐주자 두 사람은 겨우 물 위에 안정되게 떠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파도 위를 떠다니던 큰 나무 하나가 곽정의 어깨에 부딪혔는데 바로 배의 돛대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돛대에 의지한 채 그 넓은 바다를 표류했다. 다행히 돛대가 커서 그 위에서 두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며칠을 보냈다. 그렇게 표류하던 두 사람은 해류를 타고 황룡이 있는 무인도로 밀려온 것이다. 무인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누워 한참 동안 숨을 헐떡였다. 그때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구양봉은 벌떡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다가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순간 구양극이 황룡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든 것이다. 구양봉이 보니 절벽 위의 바위가 막 구양극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였다. 구양봉은 전력을 다해 날아가 구양극의 뒷덜미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한 발 늦어 결국 구양극의 두 다리가 바위에 깔리고 말았다. 구양극은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었다. 깜짝 놀란 구양봉은 우선 사방을 살펴 또 다른 위험이 없는지 살핀 후 구양극에게 다가가 코밑에 손을 대보았다. 다행히 구양극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구양봉은 바위를 두세 차례 밀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양봉은 바위 곁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바위에 대고 한마공으로 세 차례나 전력을 다해 밀어보았지만 바위의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구양극이 눈을 뜨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구양봉을 불렀다. 구양봉은 조금만 참으라며 구양극의 상반신을 일으켜 살살 당겨보았다. 그러자 구양극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더니 또다시 기절해버렸다. 큰 바위가 양다리를 누르고 있는데 상반신을 끌어당겼으니 몸이 빠져나오기는커녕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땅바닥도 바위라 마땅한 도구 없이는 밑을 팔 수도 없었다. 구양봉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곽정이 구양봉을 도우려 하자 황룡이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상대하지 말고 어서 사부님이나 뵈러 가요. 구양봉은 설마 이것이 황룡이 파놓은 함정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가 직접 바위가 절벽 위에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뿐 아니라 바위의 무게나 절벽의 높이로 보아 사람이 일부러 옮겨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황룡이 도와주려는 곽정을 말리는 것을 보자 버럭 화가 치밀었다. 동시에 홍칠공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독사에게 물린 데다 자기한테 일장을 맞았으니 살았다 해도 홍칠공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 분명히 두렵지는 않았다. 구양봉은 황룡과 곽정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구양극 곁에 앉았다. 열심히 바위를 미는 척하다가 황룡과 곽정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널 살려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천천히 운기하며 신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있거라. 다리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구양봉은 말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곽정과 황룡의 뒤를 따랐다. 구양봉은 서로 상대방 허리에 팔을 감고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며 한껏 즐거워하는 두 사람 모습에 은근히 화가 났다. 내가 저것들을 그냥 두면 서독이 아니다. 사는 게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만들어줄 테다. 구양봉은 속으로 이를 갈며 결심했다. 황룡은 곽정을 데리고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곽정은 사부를 부르며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동굴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홍칠공의 안색이 창백한 게 혈색이 전혀 없었다. 홍칠공은 조금 전 구양극 때문에 기를 모으다 흩어지는 바람에 병세가 더 악화한 것이었다. 황룡이 다가가 옷의 앞서풀 풀어주었다. 곽정은 부지런히 홍칠공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댔다. 그때 의식을 차린 홍칠공은 곽정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정아 살아있었구나. 그 말에 곽정이 막 대답을 하려는데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지 영감 나도 왔소이다. 그 순간 곽정은 몸을 돌려 동굴 입구를 막아섰다. 황룡 역시 홍칠공에게 받은 녹죽봉을 들고 곽정 옆에 섰다. 그러자 구양봉이 껄껄거리며 웃더니 몸을 날려 동굴 입구로 다가왔다. 곽정이 일장을 뻗었지만 구양봉은 몸을 옆으로 돌려 가볍게 공격을 피하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녹죽봉이 구양봉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그런데 녹죽봉이 흔들거리는 게 어느 곳을 목표로 날아올지 얼른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순간 당황한 구양봉은 손을 위로 휘저으며 상반신을 방어하고 오른발을 들어 하반신을 막으려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용의 손에 들려있던 녹죽봉이 흔들리더니 허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왔다. 구양봉은 크게 놀라 뒤로 몸을 날려 피했다. 황용은 처음으로 써본 타구봉법이 효력을 발휘하자 상당히 의기양양해졌다. 그러나 구양봉은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구양봉은 손을 뻗어 황용이 들고 있는 녹죽봉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황용은 새로 배운 타구봉법을 10분 활용해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가며 공격을 해댔다. 비록 구양봉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공격을 훌륭하게 방어할 수는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곽정은 대단한 봉법이라며 칭찬했다. 그러면서 쌍수호박을 펼치며 협공을 가했다. 그러나 구양봉이 공력을 점차 높이며 한마공으로 장풍을 날리자 두 사람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동굴 안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구양봉은 동굴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벽 쪽에 일장을 가했다. 그러자 벽에 돌이며 자갈이 우르르 떨어졌다. 구양봉은 그대로 오른손을 들어 홍칠공의 머리를 공격할 자세를 취하다 말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때 황용이 고함쳤다. 사부님이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도리어 사부님을 해치려 하다니 어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구양봉은 황용의 말에 대꾸는 하지 않고 손을 뻗어 홍칠공의 가슴을 가볍게 밀어보았다. 잠시 후 홍칠공에게서 아무런 반탄력을 느끼지 못한 구양봉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구양봉은 한 손으로 홍칠공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다. 빨리 가서 내 조카를 구해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이 늙은이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에 황용이 놀라 대꾸했다. 당신도 어쩌지 못했는데 그 큰 바위를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곽정은 구양봉이 홍칠공을 높이 쳐든 채 그대로 땅바닥에 찍어버릴 자세를 취하자 자신들을 위협하기 위해서라는 걸 잘 알면서도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어서 사부님을 내려놓으세요. 가서 구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구양봉은 조카가 마음에 걸려 한시바삐 조카에게 되돌아가고 싶었으나 얼굴에는 조급함을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천천히 홍칠공을 내려놓았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용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수를 쓰던 당신 조카를 구해주겠어요. 그 전에 3가지를 약속해주세요. 그러자 구양봉이 짜증 섞인 투로 물었다. 무슨 약속을 하라는 거냐? 첫째, 당신 조카를 구한 후 우리 모두 당분간 이 섬에서 살아야 할 테니 다시는 우리 3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구양봉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다시는 조카와 저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셋째, 우리가 최선을 다해 조카를 살리는 걸 돕긴 하겠지만 만약 조카가 죽게 된다고 해도 딴짓을 하면 안 돼요. 묵묵히 듣고 있던 구양봉은 3번째 조건에서는 눈을 부라렸다. 만약 조카가 죽는다면 너희 셋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 2가지 조건도 이 섬에 있는 동안만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섬을 빠져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어서 우리 조카를 구하러 가자. 구양봉은 동굴을 나서서 절벽이 있는 쪽을 향해 전속력을 내어 달렸다. 곽정이 막 뒤를 따르려는데 황용이 당부했다. 조금 있다가 서독이 바위를 밀어내는데 전력을 다하면 그 틈에 등 뒤에서 일장으로 그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나 곽정은 고개를 저었다. 등 뒤에서 공격하는 건 너무 비겁하잖아.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지. 일단 구양극을 구해낸 다음에 방법을 따로 생각해보자. 그 말에 황용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곽정 오빠가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칠 리 없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